안녕하세요. 아이에게 영문법 같은 학습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매번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까먹는 아이에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되거나 나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학습 영어를 직접 가르쳐보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직접 가르치지 않고 인강을 보게 하고 관리만 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생각처럼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해요. 일단 초등학생들이 영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어려운 학습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했어도 결국 해결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투부정산이 동명산이 징글징글하게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십 년 전에 배워서 까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짜고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불가능했던 거죠. 아주 최상위권이나 과외 같은 것으로 미리 무장된 아이들이 아닌 이상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머리가 컸어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학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그 영문법을 그대로 지금은 초등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아이들은 다르지 않냐? 얼마나 똑똑하고 일찍 영어에 노출이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재밌는 영어에 노출된 만큼 학습적으로 접근할 때는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엄마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잘 배웠더라면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듯이 아이들도 그만큼 세심하게 배려를 받으면서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착착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늘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 평범한 아이들에게 학습 영어를 가르쳐서 잘 이끌고 가려면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지금부터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한꺼번에 여러 개념을 가르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품사를 배운다고 해보자고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하니 아이들은 어찌어찌 명사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더해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명사도 아직 부정확한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고 또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오면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까먹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겨울방학이라고 학원이나 인강으로 어떤 특강이나 특정 과정을 배운다고 해도 방학이 끝난 후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그 개념을 70-80% 이상은 제대로 소화시킨 이후에 다른 개념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여러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시켜준 후에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한국어 설명은 간단하게, 아는 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설명하게 도와주세요. 앞에서 말한 예를 계속 들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품사를 배우고 나면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리딩서나 익숙한 교재의 예문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읽었던 리딩서를 다시 꺼내서 명사와 형용사를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했던 예문들을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에 밑줄을 치고 품사를 써보라고 한 뒤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왜 형용사야? 형용사가 뭔데? 아,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니까 그럼 그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는 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역으로 설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연하게도 착착 설명을 하지 못하죠.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요상한 추상 개념일 뿐이니까요. 이런 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도 들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키는 것도 좋지 않아요. 품사 표시는 잘했는데 설명은 좀 버벅거리면 어느 정도는 도와주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셋째, 반복만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 같은 이야기죠. 반복을 하고 누적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과 글이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아닌 이상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과할 정도로 반복을 해주어서 입에 붙는 표현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줘야 조금씩 실력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죠. 항상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라도 전에 배운 걸 복습시키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초등용 문법 교재 한 시리즈를 학습한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초등 내내 문법 교재를 몇 가지 시리즈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처음 한두 번 배운다고 아이들이 다 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 과정을 끝내고 다음 과정을 들어갈 때에는 또 조금씩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품사의 개념은 잘 자리가 잡힌 것 같구나. 이제는 문장의 성분들을 가르쳐 봐야겠다. 이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이제는 수동태 같은 것도 가르쳐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단해진 개념 위에 새로운 개념을 더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해력이나 습득력이 높아져 있을 테니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니만큼 세심하게 가르치고 복습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한숨과 가라앉은 톤은 아이와의 영어 시간에서만큼은 신경을 써서 되도록 밝은 에너지로 진행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학습 영어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것은 엄마표라고 해서 그렇고 사교육표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죠.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표이건 간에 부모의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영어만큼은 엄마가 목소리 톤도 좀 더 높이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진행을 해야 아이가 엄마랑 영어하는 시간이 싫어지지 않겠죠. 그래도 자꾸 틀리는데 어쩌냐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개념들이 구조화가 되면서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초등이 안 틀리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하나 틀리는 것을 고쳐주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그 과정이 어떤 느낌이냐가 정말 더 중요한 거죠. 아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는 얼마나 못했는데 너는 진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용기를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 아이만 오롯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아이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조건 더 앞서가야 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오직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따라오던가요? 아이만 죽어나는 거죠.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 아이는 알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엄친아가 끼어서 아이를 엄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화내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이 과연 정말 아이일까요? 실체도 없는 그 비교 대상과 과도한 선행을 부추기는 문화뿐이라는 거예요. 오롯이 아이만 보고 가면 생각보다 아이가 못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영어책 읽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하이톤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그동안 화낸 것들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화를 내고 자꾸 사과하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화만 내고 사과를 안 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계속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